안녕하세요, 코인케어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분산형 암호화폐인데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티커는 BAT입니다. 먼저 베이직 어텐션 개발자 및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개발했던 미국의 브랜든 아이크가 설립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프로젝트로서 브레이브 웹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브랜든 아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았으며 2015년 11월 브라이언 본디와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를 설립했으며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본디는 모질라 코퍼레이션의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입니다. ICO란 가상 자산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아직 개발이 마쳐지지 않거나 프로젝트 진행 시 펀딩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7년 3월 31일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ICO를 진행하여 불과 30초 만에 3,500만 달러를 모금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어텐션 뜻에 대해 알아보면 주목의 경제에서 빌려온 단어인데요. 여기서 주목의 경제란 쉽게 말해 소비자의 주목의 경제성을 부여하여 분석하는 경제학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정보가 있는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소비자들의 주목이 하나의 경제성이 된 것인데요. 즉, 물건이 아닌 대중의 관심, 주목이 경제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시면 디지털 광고 수요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782억 달러로 전년비 12.7% 성장했으며 2021년에는 백신 접종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으로 광고 수요가 더욱 증가해 전년비 20% 증가한 4,5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광고 시장은 발전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 중의 하나인데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의 웹 환경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웹 서핑 속도 저하 및 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인데요.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인해 웹 서핑 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점적 광고 플랫폼의 일방적인 광고 수수료 문제입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거대한 플랫폼이 독점적 구조에 의해서 독점화되어 있고 독점적 광고 플랫폼의 일방적인 광고 수수료 및 중개인의 과도한 수수료 취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인데요.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에는 악성 코드 및 광고들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3월 구글도 개인 맞춤 광고 중단이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구글은 웹브라우저 크롬의 서핑 기록인 쿠키 기반 타겟팅 광고를 해왔고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임시 파일인데요.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입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최근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방문한다면 이를 통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관련 광고를 노출하는 식이었는데요. 구글은 그동안 자사 검색 서비스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분석해 기업과 광고주에게 필요한 맞춤형 광고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구글의 온라인 광고 매출은 1,3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떼돈을 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비판 속에도 꿈쩍 안 튼 구글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자 백기를 들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추가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IT 업계 빅2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도 자사가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타겟팅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광고주가 노출하고 싶은 성별과 연령대를 지정하면 조건에 맞다고 추정되는 이들에게 광고를 노출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카카오의 대표적 타겟팅 광고는 국민 SNS,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 광고판인 비즈보드인데요. 카카오톡 이용자가 어떤 종류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했는지, 이용자가 과거 어떤 비즈보드의 광고를 클릭했는지,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토대로 타겟팅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업계 최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철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작년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을 했다는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래드 나이크는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네트워크에서 높은 보안성을 기반으로 하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자 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입니다. 사용자와 관련된 광고를 시청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주목을 제공한 대가로 제대로 된 보상을 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바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또한 광고주의 경우 효율적인 광고 비용의 집행으로 기존보다 비용을 줄이며 광고 타겟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더욱더 주목받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미움 기반 웹 브라우저로 자동으로 불특정 광고들을 차단해주고 이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한 기능들을 탑재한 웹 브라우저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IE 등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저의 정보를 모으지 않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쿠키들을 최대한 절약하여 파이어폭스보다 3배, 모바일에서는 8배까지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보다 7배 빠른 서핑 속도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주들이 BAT를 광고료로 준비합니다. 광고주는 BAT 토큰으로 광고 캠페인 비용을 지불하며 이 예산 중 브레이브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광고 제작자와 사용자에게 분배됩니다. 광고 제작자는 사용자가 광고를 볼 때마다 일정 BAT를 받습니다. 또한 유저도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일정 BAT를 받는데요. 광고주는 타겟팅된 광고를 제공하여 참여를 극대화하고 광고 사기 및 남용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자는 팁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과 사용자 기여도를 얻습니다.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보호받으며 빠른 속도로 브라우저 이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광고만 보상을 받으며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모든 광고 매칭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업체가 필요 없으므로 광고주, 광고 제작자, 사용자 모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용자들 후기를 보니 기능 면에서는 일반 브라우저에 비해 좋은 점도 있지만 크롬에 비해 아직은 영문 사이트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구글 크롬은 2020에서 21년 기간 동안에 웹 브라우저 세계 시장 점유율이 64에서 66%로 압도적인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파이어폭스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대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의 원칙과 같이 대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많은 장점들이 갇혀 있다고 해도 결국 대중성이 없으면 사용자가 없고 그로 인해 수익 및 유지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 소식들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8일 기사입니다.
광고 없다던 브레이브 브라우저 암호화폐 거래소 주소에 제휴코드 추가에 논란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바이낸스 US 사이트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제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제휴 코드를 통해 바이낸스에서 계정을 만들고 거래할 경우 브레이브는 20%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브레이브 대표 브래드 나이크는 트위터를 통해 제휴 코드 삽입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바이낸스와 제휴한 게 맞으며 코드는 브레이브임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휴 코드로는 브레이브를 통해 바이낸스에 가입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더 불거지자 추가로 어떤 코드도 자동 완성되게 해서는 안 됐다 라고 인정을 했고 이 실수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신속하게 수정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2021년 11월 9일에 솔라나 브레이브 웹브라우저 협약 체결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최종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이 분산형 웹에 빠르고 저렴한 액세스를 위한 도구를 요구함에 따라 이번 통합은 다음 10억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과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원활하게 열어주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라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브라우저라는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9일 브레이브 이더리움용 내장 브라우저 지갑 출시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친숙해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면서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도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새로 출시된 브레이브 지갑은 다른 암호화폐 지갑과는 달리 브라우저 자체에 직접 내장되는 기반이므로 확장 프로그램 다운이 필요 없어 가짜 확장 프로그램인 피싱 사기를 방지하고 CPU 및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보안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암호화폐 시대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17일에 광고 보고 암호화폐 받는 브레이브, 구글 대체할 수도 라는 최신 뉴스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브 시장은 아직 작은데 구글 크롬 시장 점유율이 2019년 이후에 꾸준히 60%대를 유지한 반면 브레이브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라며 2019년 6월에 520만 명이었던 브레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10월 4,200만 명으로 8배 늘어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웹 2.0 시대에서 개인 맞춤형 웹 3.0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것이고 브레이브의 사례가 웹 3.0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크립토 이코노미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내용의 브레이브의 높은 성장성과 앞으로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파일코인 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 3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추가된 5개의 종목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라이브피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 파일코인이 공통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흐름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이런 주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도 같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코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참고용입니다. 절대 특정 종목 코인에 대한 매수 유도용이 아님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자는 본인의 분석과 확신에서 비롯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